자, 99쪽입니다. 중개보수와 실비편.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또 당연히 알아야 될 단원이죠. 명색이 중개사법을 공부하면서 10억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웃기는 모습이죠. 명색이 중개사법을 배웠으니까, 그죠? 자,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개보수인데 이 중개보수를 이전에는 중개수수료 그랬습니다. 근데 보수나 수수료는 같은 말이고 보수가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이 단어는 항상 계산 문제 하나 또 계산 문제 하나에 이론 문제 하나 두 개가 반드시 출제되는데 희한하게 작년에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10월 31일 시험이 있는데 10월 17일 법이 바뀝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그랬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거래해도 한쪽에 1,000만 원씩 2천만 원 이거 너무 과대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빠르게 법을 바꾸는다고 10월 17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법을 바꾸면서 10월 30일 문제 내기가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 단원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작년에 법이 개정됐고 시험에 한번 걸렸지만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드시 계산 문제하고 체크할 부분이 있다. 지금 이걸 전달하니까 수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 자,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인데 항상 이런 중개보수에 관련되는 청구권이 어떻게 됩니까? 청구권의 1번 발생은 어떻게 됩니까? 행사를 어떻게 할까요? 행사. 그리고 3번 소멸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는 보수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발생, 행사, 소멸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교재 99페이지 제일 상단 청구권의 발생 제목 찾았습니까? 발생에 일단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어떻게 발생할까요? 하니까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완성을 정지 조건부로 중개계약이 체결이 되면 발생한대요. 자, 중개계약에 동그라미 딱 찍습니다. 발생은 언제라고요? 중개계약이 있으면 발생하는데 참 적기는 적었지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개계약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중개계약이다. 무슨 계약을 하죠?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겠죠. 이 사람은 우리 아파트 잘 팔아주세요 할 거예요. 중개계약이 있어야만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적었지만 상식이잖아, 그죠? 아파트를 사주세요도 안 하는데 가서 수수료 내놓으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이 있으면 발생한답니다. 자, 그러면 행사는, 교재는 지금 빠졌지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으려면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 여러분,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만 있어서 수수료를 줄 수는 없죠. 팔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걸 우리는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3번 소멸이 중요합니다. 이 소멸 별표 딱 찍어 놓으시고 원래 나올 예정도 아주 많습니다. 하단에 3번 청구권의 소멸 찾았습니까? 자, 소멸에 동그라미 딱 찍어 놓고 별표. 1번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자, 길게 나갑니다. 개공사의 고의과실에 길게 동그라미. 개공사의 고의과실 동그라미 놓고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즉 계약이 깨지면 이 말이에요.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소멸을 제시했는데 바로 밑에 2번 보충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개공사의 고의과실 없이 그 없이의 동그라미 없이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멸을 제시했으니까 자, 이제 불러드렸으니까 불러주세요. 소멸되는 조건이 뭐라요?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계약이 무효되거나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멸하겠다. 이게 소멸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 보충 설명해 줬지만 그러면 소멸의 조건에는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을 보고 있는데 소멸은 원래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온다 하고 지금 접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필기는 깔끔하게 했는데 그죠? 필기 해놓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분이 많으니까 다시 확인학습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을이 매수자입니다. 여러분 매수자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죠. 자, 매수자가 중개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잖아. 그죠? 풀어서 세대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세댁 사건입니다. 자, 다시 세댁이 다음 달에 결혼하면 살려고 하니까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를 중개계약을 하죠. 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천호동 쪽에 아파트를 계약을 합니다. 뭐 매매든 임대든 1억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죠. 자, 중개계약이 있었고 거래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그럼 이제 수수료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세댁이 계약을 해놓고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갑니다. 사실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내년에 살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하고 자랑하러 가니까 서울에 시어머니 그런 사람 있다 그랬죠. 깜짝 놀라가지고 3만 원 들고 남산 밑에 촛불 켜놓고 비는 데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면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런 게 나옵니다. 누가 해롭다고요? 당신 아들이 해롭소. 세댁이 해롭소 이러면 시어머니 될 사람 걱정 덜 합니다.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래 되면 세댁이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못 간다 하는데 나는 간다. 그러면 세댁이 아니고 완전히 헌댁입니다. 헌댁. 그래서 이 사람 못 가게 되면 중도금 지급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중도금 지급 못하지. 당연히 잔금도 지급 안 되겠지.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이 깨졌더라도 수수료 300만 원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이야기는 재밌게 듣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이야기죠. 자, 여러분이 세댁이다. 지금 계약금이 1,000만 원 포기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인지 1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 1억을 날리고도 수수료 지급 300만 해야 된다. 여러분 하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이야기죠. 반대로 여러분이 개공사입니다. 이 세댁한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또 이건 또 씩씩하게 받아야 된다. 막 이러잖아. 그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법이라는 게 그렇죠. 이쪽에서 보면 모습이 이렇고 이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받아야 한다는데 세댁이 줘야 받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삽을 들고 간다. 삽 들고 가서 되겠나? 그죠? 뭐 호미도 차고 간다. 호미는 왜? 쪼서 벌 그지? 지금 거래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면 100% 이기겠죠. 법 조문이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 세댁이 좀 안 됐지만, 야, 세대가 좋은 말 할 때 수수료 내놔라. 안 주면 소송한다. 민사소송은 졌는 사람이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서 불쌍하거든. 다 돌려주든지, 반만 돌려주든지, 그건 그때 알아서 하고 받아야 한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하게 해도, 그죠? 어떤 분이, 받겠습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시험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도 물어봤어요. 하여튼 자기 고집이 쫙 붙어 있어가지고 서거를 받겠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그러니까 시험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안 되겠어요 지금 그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를 지금 익히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재밌게 세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매도인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내가 이 아파트를 1억에 팔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누가 2억에 팔아준대. 그럼 여러분도 안 된다. 계약한 대로 나 1억에 팔 거야. 그럽니까? 계약을 깨야 되겠습니까? 깨야 되지. 어떻게 깹니까? 받았던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고 계약을 깨고 2억에 파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2천만 원 물려주고 깼더라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지.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졌다면 소멸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단원이 그래도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시험 칠 때는 답은 다른 데 가가 찍는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확인학습을 하고 있는데 자, 출제했던 문제 다시 묻습니다. 중개 계약이 있으면 발생하고 맞나요? 거래 계약이 성립되면 행사할 수 있다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거래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면 소멸되는 사유이다. OX. 답이 안 나오잖아. 봐봐. 다시.
중개계약이 있으면 성립하고 발생하고 거래계약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그 계약이 무효해제 취소되면 소멸되는 사유이다. OX. X 뭐가 빠졌죠? 개공사의 고유가치란 말이 빠졌잖아 지금. 그죠? 세댁 사정으로는 깨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법 지금 교재에 1번 개공사의 고유가치를 길게 지금 동그라미 한 거예요. 포인트를 딱 의식하시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 달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 문제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오니까 세댁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래 물으면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연결이 딱 돼 있어야 돼. 세댁 사정 기억하십니까? 하니까 헌댁의 반대말 개사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헌댁인지 세댁인지. 그래서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를 익히셔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가장 청구권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고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생 행사했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2번 보수는 언제 지급할까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번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자, 약정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 줄게요. 계약할 때 줄게요. 이렇게 약속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는데 대체적으로 약정이 있다, 없다. 거의 약정 없죠. 우리 아파트 잘 팔아주세요 하지. 수수료 언제쯤 할게요. 이런 말 안 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약정이 없다면 줄 거야 되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를 줄 딱 끊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지급 시기도 비교적 중요합니다. 드디어 자, 발생, 행사, 소멸을 보면서 얼마를 주길래 이래 말이 많을까요? 범위. 그죠? 자, 수수료 청구권의 범위는 내려가면 1번 주택의 보수에 대한 요율은 이렇게 하고 자, 주택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시면 교재 100페이지의 밑에 중간에 2번 주택 외인 보수의 요율 주택 외 동그라미. 자, 그래서 자,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법에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1.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2.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겠다라고 지금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주택이 뭐죠? 집, 아파트, 빌라, 원룸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것들은 이렇게 받고 주택 외에는 뭐죠? 주택 외에는 토지, 상가, 임목, 광업, 재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는 주택이냐 주택 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시험에서 이렇게 얹는다고요. 범위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다. OX, X죠. 그조차를 놓치는 분이 있다니까요. 기초부터. 그죠? 주택과 토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뭘로 되어 있다? 주택이냐 주택 외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딱 잡고 자,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받을까요? 자, 교재 99페이지 제일 하단 동그라미 1번 주택의 보수는 죽었습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거기 시도조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동그라미 2번 그때 국토교통부령의 범위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면 별표가 곧 나옵니다. 그 금액은 시도조례에 따른 요율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라. 한 장 넘기니까 자, 100페이지 표가 돌았고 이 표가 작년 10월 19일 바뀐 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바뀌었고 작년 시험에서는 한번 지나갔지만 시험에서 못 냈으니까 원래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표입니다 이게. 자, 그럼 그 표를 보시면서 자, 제목 주택은 어떻게 받으라고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돌았고 국토교통부령은 지금 표를 좀 보고 계시죠. 자, 여기서 먼저 하나 잡아야 될 것. 이 주택은 시도조례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거를 아니 지금 표가 있으니까 그 표대로 받지 또 왜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법을 정했느냐 하면 사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대우 푸르지오 3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고 서울 강남에 가면 20억 합니다. 근데 똑같은 대우 푸르지오 30평짜리 아파트가 강원도 고성에 가면 3억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파트가 서울에 강남은 20억 저기는 3억 왜 그럴까요? 땅값 때문에 그래요. 땅값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20억짜리를 파나 3억짜리를 파나 똑같은 아파트니까 수수료 500 이렇게 하면 뭐가 좀 안 맞다는 느낌이 확 오죠. 그래서
서울 물건은 서울시장이 제일 잘 알 것이고 강원도 물건은 강원도지사가 제일 잘 알 것이니까 이 범위를 국가에서 줄 테니까 국토장관이 정할 테니까 각 시도에서 알아서 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해도 가시죠? 어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게 바뀌는 것, 바뀌나 안 바뀌었나? 하여튼 뭐 하시는 거 보셨죠? 그래서 중개보수에 주택은 각 시도 조례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가 지금 나오는데, 자, 이 표를 여러분 다 암기를 하면 제일 좋지만 그 표를 사실상 암기한다는 건 좀 무리죠. 어떤 선생님은 이 표를 암기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고맙기는 한데 이 표는 사실상 수수료 문제를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5억의 아파트를 매매하였다. 수수료 요율은 0.5%로 하겠다. 프로테이지를 줍니다. 주니까 그걸 보고 계산할 줄만 알면 되지. 이 표를 암기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원래는 처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처음 나왔으니까 좀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표를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시험이 지나갔다. 내년부터는 표 암기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이 출제자거나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더라도 이 표를 보고 정리 계산할 줄 알면 되지 머리에 넣어놓고 계산해야 될 문제까지는 아니잖아. 그죠? 공부도 너무 많이 시켜버리면 다른 공부를 오히려 못하게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원래 처음 들어왔으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한 보수는 표를 보니까 매매, 교환과 임대로 나누어져 있다. 이 정도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 표를 보시면. 그래서 주택은 매매, 교환과 임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매, 교환에 대해서는 제일 센 놈이 얼마죠? 15억 이상이다. 그거 찾았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기억합시다. 제일 센 놈이 얼마죠? 15억 이상이면 그때 요율은 0.7% 맞습니까? 임대는요. 같은 15억이 최고 높은 금액인데 얼마? 0.6%로 돼 있다. 한 이 정도는 공부하자고. 그죠? 다는 못하더라도 원래 처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아, 매매보다 임대는 0.1% 정도는 작게 주는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는 있죠. 사실상 이 표는 어떻게 한다? 시험 칠 때 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5억의 임대를 얻었다. 수수료 요율은 몇 프로 할 테니까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물어야 되지. 이걸 암기하도록 요구하는 건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리인데 원래는 좀 봐놔야 된다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정도는 익힐 수 있겠죠. 자, 다시 이제 대답합니다. 중개보수의 범위는 주택은 어떻게 봤습니까? 보고 계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이 주택은 매매냐 임대로 구분이 돼 있더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매매에서 가장 센 놈이 15억 이상이면 0.7%. 그죠? 임대는 제일 센 놈이 15억 이상이면 얼마? 0.6%. 요 정도는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표를 보면서 이제 계산도 하고 표도 익힙니다. 자, 여러분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있다 없다? 있죠. 대답 못하시는 분은 구경도 못했거나 못 살아서 그래요. 하여튼 자, 2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표 보시면서 수수료 계산하시오. 사실 표 안 봐도 되죠. 이거 적어놨으니까. 20억이면 수수료가 얼마죠? 15억 이상이면 0.7%잖아요. 그럼 20억 곱하기 0.7%, 2, 7이 14, 1,400만 원. 수수료는 한쪽만 받는다, 둘 다 받는다. 둘 다 받아야 되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수수료 총액이 얼마입니까? 하면 답은 뭐 2,800만 원. 이거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살짝 매도인 일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면 1,400. 그래 대답하면 되겠지. 자, 그럼 20억짜리를 하나 계산하면서 대략 얼마 된다는 걸 기억하셨죠? 10억짜리 한번 팔아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표도 기억 좀 하는 거예요. 자, 10억짜리를 매매했다. 계산 어떻게 합니까? 10억 곱하기 매매라 그랬죠? 0.5 그러면 얼마? 500만 원. 양쪽 다 받으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계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표도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아, 10억이면 한 500 나오는구나. 20억이면 1,400이구나. 요래서 이제 표도 어느 정도 좀 익혀가는 거예요. 자, 임대로 합시다. 이번에는 5억짜리 아파트 전세 얻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임대죠. 5억이면 얼마? 1억에서 6억 사이니까 0.3 찾았나요? 5억 곱하기 0.3, 3, 5, 15, 150만 원. 양쪽 다 받으면 얼마? 300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런데 그 표에서 조금 조심한다면 제일 오른쪽에 한도액이라는 게 하나 보이시죠? 한도가 나오면 이제 한 번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재 안에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볼 필요 없이
여러분 1억 9천짜리 아파트나 빌라가 있다고 칩시다. 자, 지금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 위에 빈칸에다가 눈으로 이렇게 2, 3은 6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봐요. 1억 9천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게요? 표를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보면요. 문제는 하나 냈는데 답은 몇 개가 나옵니다. 몇 개가. 그래서 이거 훈련해 봐야 된다고. 80만 원 한 표 나왔다. 다른 분. 1억 9천 아파트라고 그랬습니다. 80만 원 한 표. 또 얼마 나왔어요? 시험 칠 때 감독관에게 쌍방입니까? 일방입니까? 감독관이 그걸 물으면 안 돼. 지금 시험지 문제는 나왔잖아요. 1억 9천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였다.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쌍방이 그럼 묻지 말아요. 하여튼. 얼마? 160 나왔다. 얼마? 160. 한 번 더 기회 드린다. 얼마? 160. 자, 다시 갑시다. 1억 9천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입니까? 1억 9천이면 위에서 두 번째 칸이죠. 1000분의 5, 0.5네. 0.5 하면 5, 9, 45, 5, 1은 5, 95만 원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 거기는 한도가 붙어 있죠. 그래서 한도를 지금 묻는 거예요. 한도 얼마? 80까지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1억 9천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한쪽만 받을까요? 당연히 둘 다 받아야 되지. 그래서 답은 160만 원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 일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80 됐죠. 그리고 한도를 쓰면 한도를 좀 조심하는 거 연습하신 거예요. 이제 계산 문제는 계산을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문제를 잘 봐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크게 계산 하나 맞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은 이렇게 받는다면 주택 외인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100페이지 2번에 1번. 주택 외인 물건의 보수는 역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옆에 시도 조례 들어오면 틀린다라고 크게 표시해 놨었죠. 이거 잡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주택에서는 시도 조례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그랬다고요. 그때 아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로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오피스텔부터 하지 말고 자 오피스텔 놔두고 일단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부터 합시다. 위 오피스텔을 제외한 다시 줄 것입니다. 주택 외인 물건은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000분의 9 거기 동그라미죠. 0.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주택 외인 물건이 어떤 거죠? 주택 외가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이런 거잖아. 그죠? 역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하는데 그때 국토교통부령은 얼마라고 말한다? 0.9%다. 지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될 거. 주택 외인 물건은 매매, 임대의 구분이 없다는 것도 크게 잡으셔야 돼요. 이 조차를 못 잡는 분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토지, 상가, 공장, 여관, 모텔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는 매매는 얼마, 임대는 얼마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0.9%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는 거예요.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면 우리 여기 오전 수업 중에는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적이 필요하니까 오전에 공부하러 오고 또 그렇게 하겠죠. 1시간 끝나고 나가시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제가 10억짜리 지금 공장을 매매하러 갑니다. 근데 이 공장을 매매하면 수수료가 얼마고 임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1시간 다 듣고 이제 딴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올해는, 이렇게 또 걱정했는데, 올해는, 그죠? 올해는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뭐 되겠나, 뭐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겠죠. 방금 했잖아요. 10억짜리는 공장은 매매, 임대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10억으로 거래했다면 매매기나 임대기나 0.9% 900만 원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이야기를 들면서 기억을 다시 하라고 지금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니까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방금 봤던 그런 표가 있다, 없다? 없지. 0.9% 범위에서 자기들이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겠죠. 자, 공장 사장님이 우리 공장을 10억에 좀 팔아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10억에 지금 팔지 안 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협의가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알겠어 하고 경호사 열심히 일을 해서 자 드디어 이제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경호사는 당연히 뭐라고 말하죠?
0.9% 범위에서 협의하니까 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사장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500만 원 더 보태서 1,400 줘도 되겠지만 초과 금품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거 하여튼 초금품은. 그러면 900만 원인데 좀 깎아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면 0.7 해주세요 하면 에이 0.7은 안 되고 0.8 합시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0.9% 범위 내에서 협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요. 오피스텔을 많이 거래해요. 자, 여러분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자, 이놈의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을 얻어서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도 많지만 살림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주택으로 쓰는 사람도.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게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보는 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니까 오피스텔은 특별히 이렇게 받아라.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아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찾았습니까?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밑줄 긋습니다.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0.5%죠. 임대차는 0.4,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데 기억,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자, 85제곱의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가 이 부동산 공부해 보시면요. 85제곱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이게 평수로 25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자, 니은에도 줄 것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까지만 줄 거 놓고 요 조건이 두 개가 맞아야 돼. 자, 오피스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말이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오피스텔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푸세식 있는데 봤습니까? 네, 그것도 희한한 모습이죠, 지금. 그죠? 근데 조건을 오래 딱 걸어놨어. 자, 다시. 85제곱미터이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으면 하면 이거는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얼마? 0.5%. 임대는 얼마? 0.4%를 받는데 이제 85제곱미터를 넘었거나 푸세식 화장실이 있으면 이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간다? 상가로 봐가지고 0.9%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저 밑에 내용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개보수에 관련되는 법조문이 세 줄이잖아요. 요거 세 줄, 그죠? 명색이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 이 세 줄은 기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개는요, 갈로 읽기 문제도 잘 내요. 법조문을 묻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정리도 됐고 설명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 학습합니다. 중개보수의 범위는 무엇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주택이냐, 주택 외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은 어떻게 봤습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게 시, 도, 조례로 정한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이 얼만데 하니까 아까 표가 있었다고 그 표를 보니까 크게 매매와 임대로 구분이 돼 있더라. 맞죠? 그리고 매매에서 최고 받으면 얼마? 15억일 때 0.7%, 임대는 15억일 때 0.6, 최고 받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억짜리 아파트 계산해 봤고 20억짜리도 한번 계산해 보신 거예요. 숫자도 눈에 보라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자, 주택 외인 물건은 어떻게 봤습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는데 그때 국토교통부령은 범위를 얼마를 정했다? 0.9%를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가니까 오피스텔을 많이 거래해. 그럼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받는다? 조건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으면 이거는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매매는 얼마? 0.5%. 이거 암기해야 돼요. 왜 0.5죠? 오피스텔이니까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매매가 0.5를 암기하면 임대는 하나 작으니까 0.4 요래 가는 거예요. 요 법조문은 익히시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자, 요게 중개보수에 대한 조문이었다면 자, 이제 오른쪽에 갑니다. 거기 상단에 보시면 101페이지 3번의 1번 지금까지 다 계산했던 거 연습합니다. 1. 매매는 어떻게 합니까? 자, 매매는 거래 금액 예를 들어서 10억 곱하기 요율로 하되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아까 연습해 보셨죠? 자, 2번 교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번에 원래 교환 나올 때 돼갑니다.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큰 동그라미 교환 이렇게 일어나겠죠. 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7억짜리 전원주택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요즘 뭐 자연인도 그렇다시피 서울 시내 아파트 사시는 분은 자연주택이 있는 전원주택에 가고 싶어.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래서 좋다. 우리 서로 교환하자. 이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5억과 7억을 서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5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충금을 2억을 내고 현금을 내고 두 개 교환을 하겠죠. 자, 그러면 개공사가 이거를 중개했다면 이 사람도 5억을 팔고 사고 7억을 팔고 샀으니까 교환이 일어났으니까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객관식 문제. 5억 더하기 7억 12억으로 계산한다. X 나누기 2 평균해서 6억으로 계산한다. X 보충금을 포함하여 7억으로 계산.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막 낸다고요. 근데 지금 줄거기를 교환이 일어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됐습니까? 7억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3번 비교적 잘 들어옵니다. 자,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렇게 보증금과 차임이 있을 때죠. 거래 금액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되 산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거래 금액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로 한다? 70으로 한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밑에 박스 기억.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이래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증금 1,000 더하기 월세 30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거는 4,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0이 안 되니까 30, 70으로 했죠. 3, 7, 21, 2,100에다가 1,000 합치면 3,100으로 계산해라. 그런데 주택은 0.5%다. 이렇게 표를 준다니까요. 0.5% 주면 자, 그러면 3,100만 원 곱하기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만약에 이게 상가다. 그러면 상가는 0.9% 보면서 협의하는 건 알고 계시죠? 하나 더 합시다. 니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증금 1,000 더하기 월세 40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 나온다? 5,000 됐습니까? 주택은 얼마로 하겠다? 0.4%를 하겠다. 이렇게 표를 준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5,000 곱하기 0.4, 4, 5, 20, 20만 원. 됐습니까? 만약에 이 물건이 상가다. 상가는 무조건 0.9% 보면서 협의한다 그랬잖아요. 0.9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D 것.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70이라고 칩시다. 수수료 계산하시오. 어떻게 해요? 1,000 더하기 월세 70 곱하기 100. 7,000이니까 합이 얼마 나온다? 8,000. 이 정도는 계산하시겠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게 주택이면 8,000이면 0.4%다고 주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한도가 30만 원 있으니까 4, 8이 32, 32만 원인데 한도가 30이다. 이렇게 한도를 주면 얼마만 받아야 된다? 30만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밑에 이게 오피스텔을 0.4%면 뭐 32 해서 0.4 뭐 이렇게 계산 0.9로 하겠죠. 결코 어렵진 않죠. 자, 주목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 어떻게 대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근데 100으로 했는데 5,000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월세 곱하기 70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한다면 그 옆에 메모해도 돼요. 권리금은 3,000만 원을 주고받고 이렇게 갖다 붙여요. 권리금 적어놓고 X. 거기 권리금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 거 다 함정 문제. 권리금 X.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도 넣습니다. 기간 X. 그 기간 계산하라는 말이 없잖아 지금 거기에. 뭐 시험에 이렇게 낸다니까 기간은 24개월로 하고 막 이렇게 또 문제 갖다 걸면 또 24 곱하고 있으면 날 새요 지금. 그죠? 기간은 X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관리비도 거기 없잖아요. 관리비 X. 그런 거를 시험에 내면 전부 그게 함정 문제예요. 자, 다 봐봐요. 보증금은 얼마에 월세 얼마인데 권리금은 얼마를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관리비는 평당 5만 원으로 하되 30평짜리를 임대에 얻었다. 다 쓸데없는 소리죠. 관리비, 권리금,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념 잡으셨습니까? 자, 4번 분양권 매매. 분양권도 비교적 중요하잖아요. 자, 분양권 동그라미 해놓고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총대금의 동그라미. 총대금이 뭐지요?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까지가 총대금이에요. 이것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 분양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아봤습니까? 자, 이것을 내가 5억에 분양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5억에 분양받으면 지금 아파트라는 물건은 있다 없다? 없다. 몇 년쯤 돼야 나오죠? 한 3년쯤 있으면 물건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동안에 내가 계약금을 1,000만 원 냈고 중도금을 5천만 원 낸 상태에서 P가 5천만 원 붙었다. 근데 이것을 팔았다.
그럼 이것을 분양권을 거래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P 받고 그죠? 그럼 이거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느냐? 무조건 시험에 말하고 나오는 거면 총 분양 금액 5억에다가 0.3%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총 분양 금액이 아니고 총 대금의 요율을 계산한다고. 그럼 총 대금이니까 내가 그동안에 냈는 거 얼마? 계약금 1,000, 중도금 5,000, 합의 6,000이죠. P를 포함해서 그러면 얼마로 계산해라? 1억 1,000으로 계산해라. 지금 이 말이고 요율은 0.3, 0.4를 준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총 분양 금액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대금의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그때 제일 하단에 5번 중요합니다. 그때 상가 권리금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권리금 수수의 알선에 대해서 별도로 보수를 받을 수는 있다. 옆에 갈로 열고 판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권리금은 3천만 원을 주고받고 할 때 권리금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권리금 계산을 안 하되 권리금을 3천 받아줬으니까 수수료 뭐 그냥 보수의 형식으로 300만 원 주면 받아도 위반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수에 대한 알선에 대해서 별도의 보수를 받을 수는 있다. 판례가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계산 문제 쭉 들어오는 거 지금 다 했던 것들이고 102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보수의 적용 기준. 자,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동그라미 합니다.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동일 동그라미 동일이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동일이 3번이면 뭐만 계산한다? 매매에 관한 금액만 적용한다는 걸 짚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점유 계정이라 그러는데 대답합니다. 자, 이 아파트라고 치고 아파트 주인이 갑이죠. 을에게 5억에 매매했습니다. 5억에 매매를 하면서 야, 내가 1억에 전세 살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전세 끼고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도 일어났고 전세도 일어났다. 그러면 개공사는 매매 계약서 하나 작성했겠죠. 또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했겠죠. 2건을 했지만 뭐만 받아라? 매매에 관한 것만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항상 동일이 3번이 나오면 매매만 받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슬쩍 동일을 한번 뺄 겁니다. 한번 빼면 매매와 임대 둘 다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동일이 3번이면 매매에 관한 금액만 적용합니다. 오른쪽 103페이지 한가운데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합니다. 자, 건축물종주택의 면적이 줄 것입니까? 2분의 1 이상의 길게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2분의 1 이상 길게 동그라미인 경우에는 주택의 보수를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보수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주상복합이 주거용도 있고 상가용도 있어. 그럼 이게 겸용 건물은 어떻게 수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이 확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주택이라고 치고 주택이라고 치고 여기 1층에 상가 지금 밖에 나가면 이런 건물 많죠? 1층은 상가, 2층은 주인이 사는 주택이에요. 이거를 주상복합 건물인데 이거를 주택으로 보느냐 이걸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한번 계산 연습상만 한번 해봅시다. 적지 말고 이 물건을 주택과 상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에 매매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택이면 이게 수수료 얼마입니까? 이거 아까 해봤지만 그래도 표 공부하기 위해서 표 봐요. 자, 주택으로 보면 10억이면 얼마? 1000분의 5, 5%. 그럼 5%니까 둘 다 받으면 얼마? 1000만 원이 수수료겠지. 그죠? 근데 이걸 주택 외로 바꾸면, 즉 상가로 바꾸면 상가는 아까 어떻게 됐죠? 0.9% 보면서 협의하잖아요. 그러면 10억 곱하기 0.9, 900만 원. 둘 다 받으면 얼마? 1800만 원. 수수료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주상 건물을 하면 개공사는 야 이거 주택 외잖아. 1800 내놔라. 집주인은 야 내 집 팔았잖아. 1000만 원이 돼.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법을 정해놨다고요. 어떻게 정해놨습니까?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겠다. 이거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이라는 말은 요 2분의 1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 지금. 만약 이걸 자꾸 눈으로 계속 공부시키는 게 주택이 2분의 1 이래 되면 초과잖아요. 초과. 그지?
초과가 아니라는 걸 지금 눈으로 자꾸 심어주고 있다고요.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1층이 상가입니다. 2층도 상가라고 치고 3층이 주택이다. 이거 3층짜리 건물이죠. 이건 뭘까요? 자, 3층짜리 건물에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이다. 뭘까요? 물어나 마나 상가지. 이런 걸 뭐 계산 나오지도 않겠지만. 자, 다시. 1층 상가, 2층 주택, 3층이 주택이다. 뭘까요? 주택이겠지. 3계층에 2계층이 주택인데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안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요거를 묻는다고. 자,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이 같으면 뭘까요? 주택이라는 걸 찾아야 돼. 2분의 1 이상이잖아, 이게. 그죠? 아예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꾸 제가 그림으로 전달하는 이유는 듣기는 편안하게 듣고 답은 다른 데가 찍는다니까 지금 자꾸. 그죠? 그래서 같으면 주택이다. 이렇게 딱 계산하시라고. 그죠? 그런데 그죠? 3년 전인가 4년 전에 기출문제 밑에 소개가 돼 있는데 얼마나 출제자가 그죠? 문제를 잘 냈는지 지금까지 계산 문제 중에서는 최고로 잘 냈다고 제가 인사해 주는 문제 있습니다. 같이 연습하면서 봅니다. 자, 밑에 예제 7번. 개공사가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거기 문제 줄 거예요. 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줄 것입니까? 자, 이거 줄 딱 끊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물건은 뭐다? 이건 상가다. 이렇게 딱 잡아야 되잖아. 그죠? 상가입니다. 그리고 상가 면적이 3분의 2인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하였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얼마입니까? 문제를 이렇게 딱 묶고는 밑에다가 뭐를 딱 주는가 하면 자, 거기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금액은 얼마? 1억에 계약했다. 그리고 X시의 중개보수 조례는 이렇다. 그 조례가 보니까 매매가 5천에서 2억 사이면 뭐 0.5% 한도는 80 이런 거 적어놨죠. 그죠? 그거 밑에 거 읽어보는 순간 이 문제는 답이 날아가는 거예요. 봐봐요. 자, 이 물건이 지금 뭐라 그랬죠? 상가잖아. 상가면 밑에 조례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잖아. 상가는 0.9% 보면서 협의하잖아. 그죠? 그럼 1억이라 그러시니까 1억 곱하기 0.9 얼마? 9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밑에 객관식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1번에 딱 유도하는 문제를 던져 놓는다고. 밑에 조례 계산하면 무조건 답이 날아갑니다. 상가라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아예 상가라고 이야기 안 하고 문제를 이렇게 던지잖아. 주택 부분이 3분의 1인 것으로서 옆에 상가는 3분의 2, 이거는 이 저자가 적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시키려고. 본고사에서는 상가 3분의 2는 안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게 상가인지를 알아야 돼. 주택 부분이 얼마? 3분의 1인 건물로서 이런다고 하면 상가네 이렇게 딱 갖다 붙어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는 상가에는 조례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밑에 조례를 딱 던져주면서 조례를 보도록 만든다고. 그죠? 이 문제가 최고로 잘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습도 한번 해보셨고. 넘어가면 104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별표입니다. 개공사,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줄 걸까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줄 거놓고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중요, 언제나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 이 뜻인데 봐봐요. 지금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례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틀린 분이 있어요. 자, 서울에 가면 강남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고 여기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대요. 여러분 서울 강남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대전에 있는 아파트 거래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지. 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그런데 시도가 다르니까 문제 묻기를 이렇게 사무소와 물건이 있는 곳이 다르니까 수수료는 1번 서울시 조례로 받아라. 2. 강남 조례로 받아라. 3. 대전시. 4. 유성구 조례. 만약에 이렇게 답이 나왔다면 답이 몇 번? 몇 번? 지금 줄을 끊고 지금 따라왔는데도 줄 거면서 생각을 못 하신다고요. 답이 몇 번? 1번을 지금 이야기 안 하시는 분은 줄 끊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봐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개공사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줄 것입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수수료는 시도를 따라간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지금 여기 사무소가 어디 있다 그랬죠? 서울에 있다 그랬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그 1번을 지금 못 찍어내시는 분은 줄은 꺾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나오면 꼭 한 번 더 합니다. 자, 서울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고 이 법인을
서울 중개주식회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전 유성구의 분사무소 지점, 대전 지점이 있습니다. 이 대전 지점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대요. 자, 또 다 다르잖아, 지금. 1, 2, 3, 4, 5번, 6번. 어디로 받아야 되느냐?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답은 3번이에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밑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가 계약을 했다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이거 나올 때마다 사례를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배우는 것. 지금까지 우리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를 따라간다고 배우셨잖아. 그죠? 중개수수료만은 분사무소 소재지예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밑에다 받아쓰기 하나씩 하셨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로 받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 다른 거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단원이 실비 들어왔습니다. 실제 비용인데 주목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개보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산 문제까지 1시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게 중개보수도 받지만 실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 보수가 중요하니까 보수에 대해서는 해마다 시험에 내고 해마다 관리하는데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게 실비도 있다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실비가 뭐라고요? 실제 비용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 실비에 대해서는 문제를 물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실비의 청구 대상 2번 별표입니다. 문제가 나왔다면 2번밖에 안 나와요. 자, 2번 동그라미 1번 중개 대상물의 줄 것입니다. 권리 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줄 거 놓고 줄 것입니까? 바로 밑에 권리를 이전하는 자에게 청구한다. 이전의 동그라미. 2번 내려오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오늘 첫 시간 했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밑줄. 아까 여러분 이런 기억 나십니까? 계약금 등을 맡기는데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그때 매수자의 대금을 보호하려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나오잖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줄 닦아 놓고 옆에 누가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자. 취득의 동그라미. 시험에는 그거 두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전과 취득을 반대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하시는데 자, 주목합니다. 보충 설명인데 실비는 사실 좀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를 5억에 사고 팔았다. 그럼 5억에 대해서 수수료 받으면 감지덕지지. 이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이런 거 하나 떼봐야 되겠죠. 자, 그거 떼는데 경비가 뭐 들어가는 걸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이전하는 자한테 청구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취득하는 자한테 청구한다. 이게 다라고. 요 이전과 취득을 돌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여러분 5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수수료 받으면 감지덕지지. 여기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뜯는 거 3,500원 마저 주시오. 이런 게 현장에서 있다 없다? 거의 없죠. 그죠? 만약에 그죠? 3,500원 이전한 자한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청구하면 값이 어디 아픈가 싶어서 이래 볼 거예요. 그죠? 3,500원. 현장에서 현실적이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건 알아야 돼요. 이게 아파트니까 거래할 때 뭐 건축물 대장, 등기부 다 떼봐도 5,000원만 하면 될 거라 그죠? 그런데 이게 포항제철 공장이다. 그러면 수십 필지 공장을 거래하게 되면요. 서류 떼는 것만 270만 원 이래 들어갈 수도 있어. 그거 이전하는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법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안 받을 때 안 받을 값에라도 나중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익혀 놓으셔야 돼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누구에게 청구한다? 이전하는 자에게 청구합니다. 실비는 그 부분까지만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거래정보망과 중개협회라는 단원으로 접어들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갑시다.